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7월 학평에 24번, 28번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27번 문제 오답률이 높다고 지금 사이트마다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과연 이런 고난도 지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3, 4등급, 5등급 학생들의 고민이죠.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정도 난도의 지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험을 볼 때 중간중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서 비교해서 충분히 해결을 해나갑니다. 근데 3등급 이하가 되는 학생들은 대체로 선생님이 보기엔 독해의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문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문제집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수업을 들을 때 난도 높은 비문학 지문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독해를 해보고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나오면 공부를 쉽게 접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결국 성적이 오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비문학을 정복해서 9월 모평에서 꼭 등급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은 서점에 가면 비문학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매산비란 책도 있고 블랙라벨에서 나온 독서, 비문학 책도 있습니다. 난도가 높고 아주 긴 지문들을 실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력을 좀 가지고 끝까지 푼 다음에 어려웠던 지문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줄 이런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3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한 달 정도만 꾸준하게 공부하면 이 정도 난도의 지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24번, 28번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이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결국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문학은 독해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긴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게 아니고 결국 비문학을 읽는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대체로 보면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비문학이 약한 학생들은 선생님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름방학 때 독서 비문학 책 한 권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EBS 수능 완성에 있는 비문학 지문과 EBS 파이널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만 경험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 난도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해라. 됐죠?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문학이 극복이 안 되면 결국 1등급은 받기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문학과 비문학, 난 문학은 좋은데 비문학은 난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학생들은 절대 등급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여러분들 내가 경험을, 지문 읽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첫 번째, 거기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화재 시 불꽃에서 방사되는 복사에너지는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 걸쳐 나타납니다. 됐죠? 화재 시입니다. 화재 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복사에너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사에너지에는 뭐가 있다? 자외선도 있고, 알았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있다. 이 뜻이에요. 대상들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는, 자, 복사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걸 얘기하죠. 뭐에 대해서?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됐죠? 이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과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여서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불꽃 에너지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감지한 다음에 이걸 무슨 신호로 바꿔?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탄소를 함유한 자연물이 연소할 경우 자외선은 0.2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에서 적외선은 2.7이나 4.3 부근의 파장에서 최대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데 불꽃 감지기 내부의 센서는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외선은 0.2 마이크로미터, 얘는 2.7에서 4.3 마이크로미터에서 방사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 강도가 높을 때 센서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불꽃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대부분 그 학교라든지 건물에 보면 천장에 달려있는 감지 센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재가 일어나면 경보가 울리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수 있게 당연히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화재가 모되는 걸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바로 불꽃 감지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 자외선 불꽃 감지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불꽃 감지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외선 불꽃 감지기로 나눌 수 있다. 됐죠? 첫 번째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는 됐죠? 어떻게 돼 있어?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를 증배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원리에다 밑줄. 자, 지금 원리 설명했어요. 두 번째, 광전자 증배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으로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에다 밑줄. 그럼 여기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원리와 함께 뭐를 쓰고 있다? 구성을 쓰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쓰면 설명 방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부터 이제 과정이지요. 빛이 입사하면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옆에 그림도 있잖아요.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됐죠? 원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극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어 이런 걸 뭐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광전 효과. 여러분들 이 기술 지문이라든지 과학 지문에서는 특히 과정의 설명 방법을 쓰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나중에 비교해서 풀겠다.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런 방법을 쓸 때는 반드시 대상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읽고 대상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처음 읽을 때 최대한 이해되는 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면 이를 광전효과라고 한다.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 전극에 의해서 가속된 후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제1다이노드에서 충돌에 의해서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들은 다시 가속되어서 제2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되어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상당히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 됐죠? 그럼 결국 이제 음극에서 광전자가 나오고 광전자는 다이노드의 충돌. 됐죠? 다이노드의 충돌. 그래서 충돌한 다음에 뭐 된다? 전자가 증배. 그래서 맨 처음에 센서에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와도 됐죠? 광전자가 증배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센서는 아주 미세한 빛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미세한 자외선의 발생 유무도 감지할 수 있어서 화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에 대해서? 적외선 불꽃 감지기. 됐죠? 이렇게 보면 글의 구조는 다 보인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 진술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일반적으로 초전형 센서, 옆에 그림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적외선 파장대 빛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학 필터, 초전형 센서 밑줄, 광학 필터 밑줄 사용됩니다. 됐죠? 이거는 뭐에 대해서? 센서의 구성 요소를 쓴 거죠. 이것도 똑같은 분석입니다. 됐죠? 광학 필터를 통과한 적외선은 센서 표면의 흑화막에 의해서
초 전체 온도를 상승시킨다. 됐죠? 그럼 광학 필터가 있어요. 광학 필터가 있고 여기에 뭐가 통과해? 적외선이 통과. 적외선이 통과. 적외선이 통과하면 어디에 흑화막에 의해서 초 전체 온도를 상승시킨다. 흑화막이라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초 전체 온도를 상승시킨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초 전체가 온도가 변하면 분극이 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변한다고? 분극이 변한다. 그래서 분극은 뭡니까? 그랬더니 분극이란 그림 2-2의 A와 같이 음전화와 양전화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지 않으면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변해요.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발 분극이 돼요. 근데 초전형 센서의 전체로는 자발 분극 특징을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로 주로 활용되는데 초전형 센서에 적외선이 입사하면 들어오면 됐죠? 강유전체 온도가 상승해. 강유전체가 뭐죠? 초전체로 이용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강유전체 온도가 상승하여 자발 분극의 크기가 감소하고 그 결과 그림 2-2의 B와 같은 전기적 평형이 무너져서 결합할 상태가 없는 무슨 전하가? 부유전하가 발생 밑줄. 그러니까 자발 분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부유전하가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분극이 결국 온도가 상승하면 분극이 알았죠? 뭐가? 부유전하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유전하가 다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센서의 초전체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전극으로 무슨 신호를 보낸다? 전기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얘도 가정이고 얘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난도의 지문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습을 하셔야죠.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센서는 초전체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전극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뭐 정리한 거예요, 이제. 불꽃 감지기의 감지 기능, 거리는, 가는 거리는, 거리 동그라미, 화염의 크기에, 크기 동그라미, 비례하는데, 됐죠? 화재원이 감지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화염의 최소 크기 또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거리와 크기가 비례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에서 거리와 그 다음에 크기는 뭐다? 비례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네 번째 문단에서 끝난 겁니다. 예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어떤 불꽃 감지기가 20m 거리에서 0.1 제곱미터 크기의 화염을 감지한다고 했을 때 화재원을 40m 위치에 두게 되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화염의 크기는 0.4로 커지지요. 그 다음에 화재원을 10m 위치에 두게 되면 0.025로 작아지죠. 그래서 거리만큼 커진다. 거리만큼 커진다. 그래서 결국 거리와 크기는 비례한다. 이게 답니다. 지문 이게 다였어요. 구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난도의 지문들, 이런 종류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EBS 교재나 아니면 시중 출판사에 있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비문학을 5지문 정도를 꾸준하게 공부를, 난도 높은 지문을 꾸준하게 공부하면 여러분 9월 달에 비문학이 있는 눈이 확 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학평에서 보면 알겠지만 화작은 쉬웠죠. 문법도 쉬웠습니다. 됐죠? 문학과 비문학 중에 비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이게 됐죠? 문학은 낯선 지문들이 좀 나와서 혹 이제 문학을 암기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더 오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읽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 중에서 결국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하는 건 비문학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이 극복이 안 되면 결국 등급을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학 때 내가 비문학이 약하다. 그래서 3등급이다. 라고 하면 비문학을 극복해서 등급을 하나하나 올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24번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불꽃 감지기입니다. 불꽃 감지기. 그럼 작은 불꽃에 됐죠? 결국 강도를, 파장을 감지해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야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밑에 1번 광전자 증배관의 광전면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 전극에 의해서 가속됩니다.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불꽃을 감지하면 내부의 음전화와 양전화 간의 거리가 일정해집니까?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불꽃을 감지해요. 그러면 뭐가 올라요? 온도가 올라요. 됐죠? 뭐가? 초전체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전화가 만들어지고 부유전화가 만들어져요. 됐죠? 거기서 분극이라는 게 있었죠. 자발 분극이 뭐 한다고 돼 있죠? 사라집니다.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안정할 때는 자발 분극이지만 결국 초전체 온도가 상승하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세 번째 문단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광전자 증배관의 제2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제1다이노드에서 방출된 전자의 수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증배대에는 계속 불꽃 감지기는 불꽃 복사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 적외선의 특정 영역의 파장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뭐한다?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30m 거리에 0.1 제곱미터 크기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가 15m에 두면 어떻게 되죠? 15m에 두면 그 위에 사례에 보면 0.1 제곱미터가 절반인 10m 위치에 두면 0.025가 됩니다. 됐죠? 025가 돼요. 그럼 당연히 0.03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025보다 크니까. 이해되셨죠?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5번을 거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로는 초전용 센서 말고요. UV 트론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외선이 됐죠? 자외선이네. 이건 자외선. 알았죠? 자외선이네. UV 트론을 사용하는데 자외선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자외선 불꽃 감지기에선 증배관을 이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일단 방출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양극으로 도달할 때까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이건 다이노드가 아니고 가스 분자를 이용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광전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광전 효과는 똑같은 거고 광전 효과에 의해서 뭐가 방출이 되죠? 광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광전자가 방출이 되면 결국 어디에? 유리관 속에 채운 가스 분자에 의해서 가스 분자, 다이노드가 아닙니다. 이건 가스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복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큰 전류가 급속도로 뭐한다? 발생합니다. 됐죠? 이건 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단지 이용하는 게 다른 것뿐입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고 가스 분자를 이용한다.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전자를 증배할 때 가스 분자를 활용한다. 좋다. 2번에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활용하여 불꽃의 파장을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2차 전자를 통해서 감지하는 건 결국 UV 트론이나, 알았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얘기한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나 동일한 겁니다. 음극이란 단어도 잘못됐고요. 달리란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됐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의 충돌 과정을 통해서 큰 전류를 발생시키고요.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서 전기적 신호를, 맞잖아요. 광전 효과는 둘 다 공통점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도 공통점이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를 증배함으로써 미세한 자외선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시죠. 됐죠? 답은 2번입니다. 26번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윗글의 초전형 센서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죠. 초전형 센서입니다. 초전체에서 부유전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
얘도 만들어지지 않고 당연히 전기 신호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네요. 알았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초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사라지는 순간, 자발 분극이 사라져요. 기전력 또한 아니죠. 자발 분극이 사라지면 부유전하가 만들어지고 부유전하 때문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흑화막은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별해냄으로써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흑화막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적외선이 흑화막에 가면 결국 초전체 온도를 상승시킨다고 돼 있어요. 단지 적외선만 선별해낸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을 통해서 강유전체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죠. 미안합니다. 유지되죠. 유지되지 않는다가 잘못된 말이에요. 됐죠? 이제 결국 유지된다는 건 아까 분극 중에서도 무슨 분극을? 자발 분극을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전형 센서는 불꽃 감지기 외부의 온도를 적외선 파장으로 변환시킨다. 그 다음에 이를 전기 신호로 보낸다? 말이 안 돼. 초전형 센서는 여러분 결국은 적외선 파장을 결국 온도로 변화시키고 결국 그 온도가 나중에 전기 신호로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다. 27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한량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세요. 불꽃 감지기의 화재 감지 확률을 높이고 오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꽃의 파장에 따른 스펙트럼 분포와 함께 간섭을 일으키는 요인 밑줄 대해서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 간섭을 일으키는 것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도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거기?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나옵니다. 불꽃도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나와요. 그럼 결국 화재 감지기는 태양광과 불꽃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태양광이 센서에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꿨다. 그럼 결국 태양빛만 들어와도 센서의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결국 화재 경보가 울릴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와 그 다음에 파장을 그래프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말 했었죠. 자외선은 0.2 마이크로미터, 적외선은 2.7에서 4.3이 강도가 높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근데 거기 태양광을 보면 태양광은 0.5의 자외선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으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하고 불꽃의 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최대 방사 구간인 4.0과 4.5 마이크로미터 파장은 자외선이 아니죠. 예선의 파장입니다. 1번은 이따 틀렸죠. 2번에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0.4 마이크로미터 파장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태양광 때문에 센서가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보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0.4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걸 사용하면 오보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동일한 지점에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당연히 동일한 파장의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은 높아져야죠. 왜? 태양광이 들어와도 센서는 작동하고 불꽃이 들어와도 센서는 작동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0에 가까운 특정 파장만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당연히 태양광 때문에 센서가 작동하는 일은 없어요. 불꽃 때문에 센서가 작동하는 경우는 많아지겠죠. 그 그래프에 보면 여러분 2.5하고 3.0 사이가 일단은 적외선에 뭐가 가장 낮죠? 강도가 좀 낮아요. 태양광이. 이때의 강도를 이용한다면 알았죠?
충분히 우리는 불꽃을 가지고 화재 경보 센서를 운영해서 오보를 줄일 수 있다. 4번이 정확히 답입니다. 밑에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복사 에너지 중에서 3.4와 4.0에 해당하는 파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가 낮춰질까요? 3.4에서 4.0 사이면 태양광과 불꽃 중에서 태양광의 적외선 강도가 더 높을 때입니다. 이때를 이용하면 오보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었다. 선생님 보기에는 대체로 이제 이과생들 중에서 1, 2등급, 문과생 중에서 한 1등급, 2등급 정도 되면 이 정도 지문은 본인이 충분히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되 한 문제 정도를 풀 때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지문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3등급 이하가 되면 뭐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상관없이 이 정도 난도의 지문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독해 원리는 똑같다. 알았죠? 지문 경험을 늘려라. 그게 방법이에요. 밑에 28번 문제도 오답률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1번 선택지에 그날은 10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이때 걸쳐란 말은 이어지다 이 뜻이죠. 니은의 그는 행동이 빠르다. 뭐 본문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3번에 두 나라는 동반자 관계를 가지기로 같다는 말은 맺다 이 뜻이죠. 관계를 맺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가 잘못 파악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등급인데 선생님 저는 꼭 어휘 문제에서 틀립니다. 수능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원래는 뜻을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아니고 문맥과 감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어휘들을 경험하면 수능에서 어휘 문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일단 비문학 지문 24번, 28번 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문학이 약한 학생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는 그래도 비문학을 극복하면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9월 모평 전까지 비문학 공부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정해서 꾸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자기가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등급이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공부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 극복할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했고 특히 여러분들 비문학이 약한 학생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정확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 계획 잘 세우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